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운주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향기로운 남자 우리 네.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향수는 어떤 거 쓰시죠? 예, 향수. 저기 뭐 향수 안 쓰시지? 딥디크 쓰는데 DP? 딥디크요. 딥디크? 아, 향수 좋은 거예요? 쓰는구나. 모르지. 아니, 브랜드- 향이 좋아요. 우리 그 부장님 들어오시면 뭐 3% 샴푸 쓰셔서 그런 거 아니야? 아, 향기까지. 아, 딥피크? 그 브랜드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향 중에 딥디크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미국 시장 조금 빠졌습니다. 네. 뭐 다우 0.16 빠졌고 나스닥 0.07 빠졌고 S&P 0.2니까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뭐 사실 빠진 것도 아닙니다. 3일 연속 큰 등락이 없이 지금 흐름이 있고요. 십자형 아시죠? 뭐 위도 크게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조그만 봉, 뭐 그 정도. 양봉, 음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큰 이슈는 10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비 마이너스 5.6, 컨센이 마이너스 4.5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큰 폭으로 판매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야, 결국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따라서 달러인데서 떨어지고 그리고 원화가 129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달러인데서는 103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5까지 정도 떨어져서 거기서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방향을 주는 큰 움직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폭 하락을 했는데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약세였고요. 기술 섹터들은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뭐 오늘 그 K실러 주택가격 지표가 나오는데요. 이 주택 판매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높은 모기지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주택 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내년에 좀 소규모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뭐 큰 움직임이 없죠. 뭐 그냥 보합, 강보합,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이고 어제 뭐 큰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를 보면서 이제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계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최근 이틀 동안 이제 소폭 팔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죠.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서 그런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의 변화가 생겼었는데 요즘 지표들은 이제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어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는 지금 멈춰졌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1,300원 아래 떨어져도 지금 멈췄잖아요. 그 얘기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나라 환율이 1,340원, 50원 가면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매크로 지표의 모든 이런 변수들을 다 반영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300원 위에 1,340원, 50원 갔는데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팔잖아요.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반영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1,350원 이렇게 됐는데 외국인들이 막 사요. 그럼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환 플레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1,300원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네. 여기서 더 떨어져서 1,200원 초반, 1,200원 깨고 내려간다고 생각한다면 판단했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겠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다는 얘기는 환율 역시도 여기서 더 많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외국인들 판단하면서 환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틀 동안 소폭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외국인 매도하니까 좀 주식가 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매수해 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소위 컨텐코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금융투자들은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돼요. 그래서 시장 하락은 방어가 되면서 종목 장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강했던 것은 AI 챗봇, 온 디바이스 AI. 요즘에 온 디바이스 AI를 제일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 종목들이 올랐는데 종목들을 그냥 어제 한번 그냥 좀 적어와 봤습니다. SK 하이닉스, 칩셋 미디어, 리노공업, 현대오토에버, 가온칩스,
컴텍, 두산테스나 뭐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텍 뭐 이런 종목들이 한 뭐 5% 이상 10% 정도 지금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대형주니까 뭐 2% 올랐고요. 네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어디에 지금 되어 있냐? 이거 AI 지금 다 들어가 네. 있고 범 AI 좀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 AI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연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강한 테마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사실 그게 제일 화제인 것 같아요. 올해는 예. AI. 제일 화제는 지금 딥티크예요. 지금 이 향수 얘기로 지금 브랜드 채팅창이 브랜드, 지금 예, 난리가 났습니다. 브랜드 딥티크가 엄청 좋은 향수래요. 네. 뭐 써요? 아니 저는 이제 가끔 뭐 저 CK 쉽게 뭐야? 칼빈 클레인? 그렇게 목소리를 좀 뭐는 싸구려 같은 느낌으로 좀 하지 말아 주실래요? 물어봐죠. 뭐 쓰시는데요? 조말론. 조말론. 런던. 조말론은 브랜드예요 아니면 향 이름이에요? 그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야? 아 너무하네. 브랜드겠죠. 조말론이 더 좋은 거예요? 딥티크가 더 좋은 거예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고 뭐더 좋은 게 어딨어? 취향이지. 아니 그래도 이제 가격대가 있잖아요. 가격대가. 아, 이 잔악계 이거 뭐 항상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가격으로 그렇게 선호를 왜 가격으로 판정을 해? 올드 스파이스 어디서 올드 스파이스? 좋지 이것도. 조말론도 좋은 건가 보네. 네. 와 채팅창 또 난립니다 지금. CK. CK가 어때서? CK. 향기 좋은데. 참.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요. 동시호가의 매물이 나오면서 25.7%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강하죠. 시가총액 43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가의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따로 불러드리는 건 이 종목에 대해서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런 수급에 어떤 지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수급에 의해서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어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지수는 떨어지다가 외국인들 반대로 선물은 매수해주면서 금융투자의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방어가 됐고 개별 종목 상승이었다. AI 관련 종목이 강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케이슬러 주택 가격 이게 지금 있고요. 매크로 지표는 오늘은 뭐 심플하게 지금 PC 관망입니다. 그동안에 4주 연속 상승을 했고 11월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관망 분위기가 짙은 상황 속에서 지금 3연속 아주 작은 봉을 이뤄주면서 큰 등락이 없습니다. 뉴스와 수급 이슈에 따라서 그냥 개별 종목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더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 멈춤으로 인해서 관망 분위기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꽤 오랜 동안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뭐 종목 장세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7월 이후에 고점 찍고 8월, 9월, 10월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11월에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올라주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졌으니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약간 반등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는데 어떤 것들을 찾는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가운데 빨간 글씨 이건 뭐 여러분 다 듣기다시피 이제 AI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범 AI라고 제가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범 AI가 순환 강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당연히 거기 들어가겠죠. AI 자율주행 들어가겠죠. 로봇도 AI죠. 헬스케어도 거기 들어가 있죠. 클라우드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얘들이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즘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요거 몇 번 제가 이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PC와 스마트폰의 온 디바이스 형태의 탑재가 된다. AI 비서가 탑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월 17일인가에 갤럭시 24가 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 가우스 탑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 형태의 AI 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얘기가 계속 되면서 이제 관심의 이동이 학습 하드웨어에서 추론 하드웨어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엣지 컴퓨팅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관련 종목이 뭐냐를 막 찾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거기가 상대적으로 좀 테마를 이루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거나 코스닥 150에 들어가거나 MSCI에 들어가거나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들은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의 리스팅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급적 이슈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범 AI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네.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게 요즘 이제 특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CB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가 라가르드. 예, 네.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추고 금리 인상의 역량을 지켜볼 시점에 도달했다. 기축 역량 평가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오래 여기 머물러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할 것. 이렇게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더 좀 강하게 금리 인상 쪽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동안에요. 근데 이제 먼저 유럽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것 때문에 잠깐 좀 저의 관점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과거에 미국은 시스템 위기나 이제 급박한 상황이 뭐 팬데믹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는 급격하게 금리 인상 또는 특히 뭐 위기가 발생할 때 금리 인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시그널을 시장에 먼저 주고 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꺼내냐면요. 내년도에 2분기에 그러니까 2분기면 상반기잖아요.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거냐, 하반기에 할 거냐를 가지고 월가에서 뭐 아이비들도 그렇고 설왕설래가 많고 맨날 이거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답도 없으면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시그널을 분명히 줄 거다. 우리 이제는 금리 인상 지금 라가르드 총재 얘기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면서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금리 인상 한다 안 한다를 놓고서 지금 베팅해야 된다. 뭐 그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뭔지를 추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두 번째 뉴스는 아까 김본호님 보셨나 본데 저도 그냥 우연찮게 봤는데요. 재미있는 뉴스이더라고요. 베이징 증권거래소 5% 이상 지분 보유자의 매도전 공시 의무화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선전 증시보다 약간 작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위주의 벤처기업들 시장이에요. 위주죠. 예, 벤처기업들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이게 꽤 올랐습니다. 근데 시총도 한 66조뿐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매도 금지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이게 지금 5% 이상 지분이 있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시장도 작잖아요. 종목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들이 뭐 그냥 뭐 이익이 났다고 해서 팔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초토화 되겠죠, 시장이. 그러니까 5% 이상 보유자들은 매도 전에 공시 의무화한다 그래서 공시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거래소에서 그 공시를 안 받아주는 거야. 너무 재밌어요. 안 받아준대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도를. 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장을 여기서 충격받으면 좀 위험하니까 이런 조치를 좀 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대기업들이 지금 인사 발령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사 발령 처리예요. 임원 인사 처리요. LG그룹도 대규모로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장단 어제 인사 발령을 했더라고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하나 봅니다. 하나는 미래사업기획단이라는 걸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가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는 자율주행과 친환경차를 겨냥한 전장 사업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시장의 관심은요. 요것도 요거지만 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면 신규 사업을 지금 어떤 사람이 바뀌면 우리 윌리엄 오닐의 켄 슬림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그 켄 슬림의 CANSLIM인데 네네. 그 N이 뉴입니다. 뉴. 그래서 윌리엄 오닐의 이론에 따르면 뉴 신고가, 신제품, 신기술도 있지만 거기 신경영자, 신 CEO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사업을 뭘 할 거냐? 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뭐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은 이 삼성전자가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현재 현금 보유한 걸 가지고 아마도 핵심 기술을 보유한 벤더 중심의 M&A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막 있으면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핵심 벤더들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퀄컴과 미디어텍, 삼성전자가
AP 시장의 이제 3대장인데 사실은 AP 시장 점유율이 미디어텍이 30%고요. 퀄컴이 29% 거의 대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7%뿐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아시는데 엑시노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AP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근데 여기에 지금 온 디바이스를 기능을 넣겠다. 이제 거기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제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후 얘기하면서 또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어제 우리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IT 버블이 생기면서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의 메타가 있고 아마존이 있고 애플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모두 다 지금 AI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가 처음 생기면서 가장 수혜는 뭐였습니까? 하드웨어였습니다. 하드웨어부터 당연히 장비나 이런 하드웨어부터 좋아진 거. 그런데 엔비디아나 이런 거에 주가가 신고가 나는 건 전부 다 하드웨어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 붙여서 어떤 기능을 넣어서 이걸 상용화시키거나 상업화시킬 거냐가 이제 앞으로 물론 이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AI 기술을 가지고 쓴 데가 어디입니까? AI 헬스케어. 그리고 AI의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로봇이고 자율주행 그렇잖아요. 이걸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쓸 거냐의 한 부분이 이 스마트폰에 넣을 거다, PC에 넣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얘기가 조금씩 나오다가 이쪽은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관심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11월에 반등을 하면서 이게 시장이 화두가 되면서 이게 테마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올해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이거 저희가 맨날 뉴스 드리니까 기억이 나는데 한 7%뿐이 안 된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신차 판매 9%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올해 한 130에서 140만 대 판매이기 때문에 연간 판매 100만 대를 처음으로 초과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보조금 영향도 있고 가격 인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약 40% 하락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과 내연기관차의 경쟁 강화가 되면서 향후에 더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가로치고 제가 이제 그 참고는 다 가로치워서 제가 가져오거든요. 이 자료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면은 네.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판매입니다. 중국이 33%,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은 35%, 노르웨이는 90%. 90? 예. 여기는 친환경, 이거 다 친환경 차만 사라고 하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포함인가요? 예.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미국은 한참 떨어진다. 맨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9%까지 올라오니까 내년에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6번, 7번, 8번 뉴스는요. 시장의 내년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6번은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지금 연말 건설사 폐업이 496건으로 올해 17년 내 최대라고 합니다. 이번 달에만 42곳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분양이 되고 있고 공사비가 올랐고 PF 대출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입주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큰 데는 좀 버티는데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도미노 부도 경우가 있는. 근데 건설사는 저렇게 문 닫았다가 또 이 얘기. 금방 또 저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조금만 되는 이제 그렇게 네.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만들기도 쉽고 폐업도 좀 쉽고 어떤 그런 것 걱정을 하냐면은 이제 왜 이 자본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돈이 회전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돈백 경하는 표를 쓰잖아요. 도미노 부도가 만약에 나면은 그러면은 왜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뭐라 그러죠? 돈이 있는데도 부도 나는 상황. 네, 흑자 부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점차로 이제 걱정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번 뉴스는 중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중국의 광동성에 있는 동관이라고 하는데 지역이 이게 어디냐면은 홍콩, 마카오 있는 마카오 위에 있는 데거든요. 좀 심천 있고 거기 네. 그거거든요. 이게 이 지역이 2021년 GDP가 1조 위안이고 성장률 8.2%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GDP가 5,200 위안 정도, 200억 위안 정도뿐이 안 되고 성장률 1.5%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경기 침체의 반영도 있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해외 주문이 급감하면서 이제 침체 이 지역 자체가 침체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한 5% 성장한다고 하지만
중국도 어떤 지역에서는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8번 뉴스를 뉴스는 아니고 제가 자료를 뉴스와 함께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밑에다가 그냥 의미를 부여하게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꼈는데요. 금값이 6개월 내 최고가로서 금값 선물이 2014달러가 됐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금 가격이 선물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인데 중간에 제가 노란색으로 3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언제냐면요. 이게 팬데믹 때입니다. 팬데믹 때. 이 두 번째가 언제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요 세 번째가 이번 5월이거든요. 자, 요 뉴스가 나오면서 로이터발 뉴스에서는 왜 이렇게 금리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요 가지고 지금 현재 2014달러인데요. 팬데믹 후에 2089달러 고점이. 아까 좀 차트 있죠. 요 고점이 있잖아요. 요 최고점. 이게 2089달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 2082달러고 지금 그리고 올해 5월에 2100달러 갔었고 지금 2014달러거든요. 이 금 선물이. 근데 이게 이유를 금리나 전망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돼서 금리 강세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은 그럴까?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금값이 2000달러 넘어서 2100달러 갔을 때는 언제였냐? 팬데믹 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럴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이 고점에 지금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시장의 돈들은 상당 부분 위험 해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금값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위험 해지의 상품이잖아요. 네, 그런 지금 그렇게 위험 회피 쪽으로 자금의 이동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은 또 갑자기 제가 죄송스럽게 향수 얘기 꺼내서 이 딥티크 논란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좀 됐는데. 그러니까 CK에서 그 절정이었지. 아니 근데 제가 요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딥티크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제가 저 브랜드라는데 아니, 저 말로보다 비싸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네.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향수를 하나 샀거든요. 그게 탑니크에서 탑니크. 약간 그 딥티크를 좀 따라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아마 저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 같은데. 알리에 산 거 아니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산 거예요. 예. 그래서 네이버에 산 거니까. 그러나 이제 향기로운 하루. 아무래도 또 교보생명에서 네, 또 여러분께 커피를 3,000잔 쏘지 않습니까? 3,000잔. 아니 근데 3,000장 쏜 지가 언젠데 아직 신청들을 3,000명 안 한 거예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 아니 3,000 여유가 있어요. 이제 여유가 있다는 거죠. 공짜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신청할 수 네. 있으니까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네. 채널 거기 들어가 보시면 신청하시는 방법 다 있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을 빠르게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또 거기에 재밌는 콘텐츠들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정프로 정시퇴근도 있고요. 저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투자 전략 같은 것도 하셨죠? 그러니까 네. 뜨아가 아니에요. 네? 뭐예요? 카페라떼를 드려요. 카페. 네? 네, 그냥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카페라테를 받을 수 있는 뜨아 아닙니다. 12월 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따라고 하는 거야? 뜨아라는 거야. 뜨아라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 따죠 따. 그러니까 우리 따. 뜨아는 뜨거운 커피. 옛날에 뜨아 이거 할 때 뜨아인데. 거기에 그 김프로님 방송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어젠가 그저께 그 강창희 소장님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3가지는 꼭 해야 된다. 삼중연금. 저도 어디 가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음.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공부 정말 하셔야 됩니다. 맨날 주식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꼭 그 공부하시면 좋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교보증권 네.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내일도 역시 박병창 이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